나이 먹고 취해 보이는 사람 특징.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에도 그 빛이 나타난다. 이 인생은 거울과 같아서 웃으면 웃어주고 찌푸리면 찌푸려준다. 우리는 안 좋게 나이 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좋게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소리가 심한 사람.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짧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취해 보이게 만드는 특정 행동, 바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소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잔소리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사랑이나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고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잔소리는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누군가를 자꾸 조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들죠. 이제 왜 잔소리가 사람을 취해 보이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잔소리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태도나 관계의 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굴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을 추하게 보이게 만들죠. 또한 잔소리는 대화를 막고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빼앗아가요. 이게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어요. 소통 방법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감정이 있고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남에 대해 과도하게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제한이 풀려버려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끔 너무 솔직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함.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너무 솔직한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직함의 줄타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왜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 의견에 너무 자신감이 붙기도 하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필터가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셋째,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 솔직함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청이에요. 진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더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공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우리 말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함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이 세 가지 팁을 잘 활용해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젊으면 얼굴도 젊다. 세 번째로, 불평불만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불평불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불평불만이 많아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불만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죠.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삶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도 변할 수 있어요. 둘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계속 불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그리고 몸도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런 기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대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기 쉬워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넓어진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중 하나인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어떻게 잘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죠. 셋째, 불안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져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관계에 금이 가기 쉬워요. 자꾸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불안이나 통제의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한다면 우리 삶과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함께 그런 노력을 해보아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굴에도 그 풍요로움이 비친다. 다섯 번째로,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옛날 시골 드라마에 보면 자기 아들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 특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제약이 되기도 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과도한 애착은 그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애착의 강도를 조절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와의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과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녀에게 독립성을 장려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감사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착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애착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생각은 외모에도 반영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나이를 먹으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논의한 주제들, 잔소리가 많은 사람,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 등 모두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겪게 되는 변화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먹고 추해 보이는 사람 특징.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에도 그 빛이 나타난다. 이 인생은 거울과 같아서 웃으면 웃어주고 찌푸리면 찌푸려준다. 우리는 안 좋게 나이 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좋게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소리가 심한 사람.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짧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추해 보이게 만드는 특정 행동, 바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소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잔소리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사랑이나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고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잔소리는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누군가를 자꾸 조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들죠. 이제 왜 잔소리가 사람을 취해 보이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잔소리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태도나 관계의 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굴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을 추하게 보이게 만들죠. 또한 잔소리는 대화를 막고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빼앗아가요. 이게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어요. 소통 방법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감정이 있고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남에 대해 과도하게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제한이 풀려버려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끔 너무 솔직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함.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너무 솔직한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직함의 줄타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왜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 의견에 너무 자신감이 붙기도 하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필터가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셋째,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 솔직함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청이에요. 진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더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공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우리 말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함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이 세 가지 팁을 잘 활용해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젊으면 얼굴도 젊다. 세 번째로, 불평불만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불평불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불평불만이 많아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불만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죠.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삶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도 변할 수 있어요. 둘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계속 불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그리고 몸도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런 기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대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기 쉬워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넓어진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중 하나인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어떻게 잘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죠. 셋째, 불안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져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관계에 금이 가기 쉬워요. 자꾸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불안이나 통제의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명상이나 무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한다면 우리 삶과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함께 그런 노력을 해보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굴에도 그 풍요로움이 비친다. 다섯 번째로,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옛날 시골 드라마에 보면 자기 아들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 특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제약이 되기도 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과도한 애착은
그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애착의 강도를 조절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와의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과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녀에게 독립성을 장려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감사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착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애착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생각은 외모에도 반영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나이를 먹으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논의한 주제들, 잔소리가 많은 사람,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 등 모두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겪게 되는 변화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먹고 추해 보이는 사람 특징,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에도 그 빛이 나타난다. 이 인생은 거울과 같아서 웃으면 웃어주고 찌푸리면 찌푸려준다. 우리는 안 좋게 나이 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좋게 나이 들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소리가 심한 사람.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짧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추해 보이게 만드는 특정 행동, 바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소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잔소리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사랑이나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고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잔소리는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누군가를 자꾸 조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들죠. 이제 왜 잔소리가 사람을 취해 보이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잔소리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태도나 관계의 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굴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을 추하게 보이게 만들죠. 또한 잔소리는 대화를 막고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빼앗아가요. 이게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어요. 소통 방법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감정이 있고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남에 대해 과도하게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제한이 풀려버려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끔 너무 솔직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함.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너무 솔직한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직함의 줄타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왜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 의견에 너무 자신감이 붙기도 하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필터가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셋째,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 솔직함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청이에요. 진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더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공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우리 말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함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이 세 가지 팁을 잘 활용해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젊으면 얼굴도 젊다. 세 번째로 불평불만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불평불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불평불만이 많아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평불만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죠.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삶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도 변할 수 있어요. 둘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계속 불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그리고 몸도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런 기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대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기 쉬워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넓어진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중 하나인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어떻게 잘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죠. 셋째, 불안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져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관계에 금이 가기 쉬워요. 자꾸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불안이나 통제의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명상이나
무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한다면 우리 삶과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함께 그런 노력을 해보아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굴에도 그 풍요로움이 비친다. 5번째로,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옛날 시골 드라마에 보면 자기 아들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 특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제약이 되기도 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과도한 애착은 그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애착의 강도를 조절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와의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과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녀에게 독립성을 장려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감사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착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애착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생각은 외모에도 반영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나이를 먹으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논의한 주제들, 잔소리가 많은 사람, 과거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 등 모두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겪게 되는 변화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